자, 59쪽 4번을 봅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국어의 자음 가운데 밑줄 쳐 평음과 경음에 두 가지 소리의 대립만 있는 거. 우리 평음하고 경음 두 가지만 있는 게 뭐예요? 시옷이죠? 시옷과 쌍시옷. 시옷은 평음하고 경음, 쌍시옷만 있잖아. 그럼 시옷과 쌍시옷은 어디에 해당한다? 마찰음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3번. 자, 칠판 잠깐 봅시다. 국어의 자음을 분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섯 가지로 나누죠. 뭐예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그렇죠? 파열음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비읍, 디귿, 기역계야. 브 하고 입안을 막았다 터뜨려내니까 이를 파열음이라는 거예요. 브, 프, 프, 드, 뜨, 트, 그, 끄, 크. 이와 같은 파열음은 삼중체계로 되어 있죠. 또 파철음이 뭐예요? 지읒이죠. 즈, 쯔, 츠 하고 이는 터뜨렸다 스쳐내보내는 소리야. 역시 삼중체계로 되어 있고 마찰음은 스쳐내보내는 소리. 시옷과 쌍시옷이 있고 히읗이. 그죠? 흐, 스, 스는 모두 스쳐내보내는 소리입니다. 비음에 해당되는 게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 유음에 해당되는 게 리을이 있어. 요건 암기하라고 했어요. 즉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평음과 경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모두 삼중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찰음 시옷은 쌍시옷만 있으니까 마찰음을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이해돼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누면 입술에서 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입술 소리. 한자로는 순음이다. 그리고 혀끝 소리. 한자로는 치음 또는 설음이라고 하고 다음 센 입천장 소리. 이를 구개음이라고 하고 여린 입천장 소리 이걸 연구개음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청 소리 이걸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요. 지금 문제는 소리 나는 방법에 따른 종류를 물었지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소리를 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브 무슨 소리겠어? 입술 소리고 드 무슨 소리겠어? 혀끝 소리고 그, 무슨 소리겠어? 여린 입천장 연구개음이지. 그죠? 드, 츠 모두 입천장의 앞부분에서 나니까 구개음 센 입천장이겠고 이런 것들은 뭐야? 흐는 뭐야? 후음 목청소리에 해당되겠지. 자,
4번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건 파열음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순음, 입술 소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두 입술, 즉 순음인데 파열음에 속하는 게 뭐예요? 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영국애와 혓부리 사이에서 나는 파열음, 즉 영국의 음이니까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건? 기역계열을 가리키지. 크를 그 다음 혀끝과 윗 잇몸 사이에서 나는 마찰음이니까 이는 시옷과 쌍시옷을 가리키고, 혓바닥과 경국의 사이에서, 경국애란 센입천장 곧 구개음을 말하니까 여기서 나는 파찰음은 뭘 가리키는 거야? 츠를 가리키는 거야. 다음 5번. 모음을 분류할 때도요. 모음을 분류할 때는 먼저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뭐와 뭐로 분류해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후설 모음이라고.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이 모음이라고 했죠. 이 할 때 혀가 앞쪽으로 가서 발음되니까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것이 이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으면 다 전설 모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혀의 높이, 이 높낮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며 어떻게 나눠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구별을 하고, 고모음에 해당되는 것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역시 하면 혀가 위로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니까 고모음에 해당되고,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소리를 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이 고모음이겠죠? 혀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니까. 저모음에 해당되는 건 입을 벌리면서 내는 소리. 저모음에 해당이 된다고.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모음을 분류하면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내는 평순 모음과 입술을 둥그렇게 하고 내는 뭐예요? 원순 모음으로. 여기서 원순 모음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원순 모음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오와 우라고 입술을 둥그렇게 하고 내잖아요. 오와 우가 원순 모음의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오가 우가 들어가면 원순 모음이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또한 모음을 발음하는데 한결같이 소리가 나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중간에 입의 모양이 변하는 걸 이중모음이라 해요. 그래서 소리가 변화하느냐의 여부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분류하는 거죠. 자, 한결같이 나는 소리 단모음은 모두 몇 개라고? 10개. 불러봐요. 아, 어, 오, 우, 이, 그리고 웨, 위. 알겠어요? 오, 우에 이 모음을 결합하면 되는 거지. 오, 우, 이에 웨, 위가 단모음이야. 자, 5번 문제. 문제 쉽지? 전설 모음에 속하지 않은 거 몇 번? 몇 번? 4번. 쉽잖아. 전설 모음이라고 불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1번 이 모음이고 2번 이 모음 들어가 있지? 3번도 이 모음 들어가 있잖아. 5에 2가 결합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설모음이 아닌 건 몇 번? 4번이죠. 이 문법은요, 알고 나면 쉽게 풀리는 거라고. 자,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지금 질문이 현대국어의 우모음의 의문론적 성격과 관계가 있는 거 그랬어. 자, 우는 우하고 소리 내면 이는 저모음이다. 우하면 저모음이다. 소리를 내봐. 시작. 우. 혀가 우 했을 때 입이 닫히면서 소리가 우 하면 혀 끝이 아래로 내려가죠. 또 이때는 입이 닫히면서 소리가 나고 전설모음이다 라고 했어요. 전설모음이다 라는 말은 이 모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또 평순모음이다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왜냐면 원순모음이니까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자, 문제는 폐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입이 닫히면서 나는 거고 개모음, 이 폐모음의 반대는 개모음인데 개모음, 폐모음. 이 개모음은 입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고 폐모음은 입이 닫히면서 나는데 우리가 우 했을 때에는 고, 중, 저는 확실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모음은 중모음이거든. 그래서 이게 저모음이 아니라 왜냐면 저모음은 입이 벌어져야 되거든. 아 하고 입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저모음은 곧 개모음이야. 이해돼? 그리고 고모음은 곧 폐모음이고. 근데 중모음은 어중간해서 알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우를 발음했을 때 입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치는 중모음이라 애매해. 그러나 입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모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자, 고, 중, 저가 고모음과 저모음은 확실히 떨어지지만 중모음은 이게 애매하다고. 그 중모음의 대표적인 게 이 오와 우야. 이해돼요? 오, 우가 대표적인 중모음인데 이게 애매하다고. 그러나 폐모음과 개모음은 분명한 거야. 개모음은 입이 벌어져야 돼.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입이 벌어져야 돼. 알겠어요? 입이 벌어져야 돼. 그러나 우나 우를 할 때는 입이 닫힌다고. 그러므로 폐모음이다라고 답을 찾아야죠. 자, 7번. 성질이 다른 의문이 서로 묶인 거. 질문이요. 성질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 이 질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으로 묶인 걸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무 모두 자음 중에서도 어디에 분류할 수 있어? 무 하면 어디에 분류할 수 있어? 순음, 입술 소리로 분류할 수 있지. 으 하면 비음에 분류할 수 있지. 그런데 크는 위치로도 공통되지가 않고 소리나는 방법으로도 공통되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음이 같은 분류로 묶인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소리나는 방법이나 소리나는 위치에서 같은 종류로 묶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는 위치도 다르죠. 는 뭐예요? 는 자, 지읒은 소리나는 방법으로 하면은 뭐예요? 파찰음이고
소리나는 위치로 하면 구개음이에요. 그렇죠? 또 리을은 소리나는 방법으로 하면 유음이고요. 소리나는 위치로 하면 혀끝 소리예요. 혀끝 소리입니다. 또 키읔은 소리나는 방법으로 하면은 파열음인데, 소리나는 방법으로 하면 파열음인데, 얘가 소리나는 위치로 하면은 뭐예요? 소리나는 위치로 하면은 영국의 음이라고. 그러니까 공통된 게 하나도 없잖아. 정답 몇 번? 3번. 다음 에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 에 하면 공통점이 단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또 야와 유는 이중모음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죠. 알겠습니까? 7번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문론에 관해서 가장 실력차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야. 왜냐면 의문의 종류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글쎄요. 자, 자음은 종류를 물으면 기준이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소리나는 방법과 소리나는 위치. 단순해. 모음은 이제 분류하면 종류가 여러 개지. 혀의 위치에 따라 선설, 후설,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중저,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소리의 변화에 따라 단모음, 이중모음, 또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개모음, 폐모음 하고 모음은 좀 더 다양함을 보입니다. 자, 8번. 긴 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는, 이건 이 문제를 못 맞춰도 상관없고 외워야죠. 그리고 외울 때 가급적이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단어가 짧은 소리인가 긴 소리인가 확인한 다음에는 의미를 부여하며 외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1번. 신체와 관련된 건 모두 짧죠? 손 짧게 발음하죠. 돌멩이의 돌은, 사람의 생일을 말하는 돌은, 우리 돌잔치 1년에 한 번이 아니지. 평생에 한 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짧게 발음하지만 돌멩이의 돌은 우리보다 오랫동안 지구에 남아있으니까 길게 발음한다. 장음이죠. 자, 먹는 배는, 배하고 옆에 과일 리자를 써놨죠? 먹는 배는 짧게 발음하죠. 배는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짧게 발음합니다. 우리 배가 길게 발음하는 건 뭐였죠? 2배, 3배 하고 배수를 말할 때, 2배, 3배 하고 배수를 말할 때 배를 길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신체의 배도 짧게 하고, 타는 배도 짧게 발음하고, 과일의 배도 짧게 발음합니다. 병은 이때 한자어 이 병은 소주병, 맥주병 그 병이에요. 그 병은 짧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병이 있죠? 한자로 병은 이렇게 쓰겠죠? 이 아프다는 의미, 질병으로서의 병은 길게 발음해야죠. 그렇죠? 먹을 걸 담아두는 병은 짧게 발음하고, 그리고 이 아프다는 의미로서의 질병의 병은 길게 발음합니다. 다음 신체의 발음 뭐야? 짧게 하고. 반면에 어떤 발을 길게 하지? 쳐놓는 발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쳐놓는 발은 길게 발음합니다. 9번. 다음 음절 중 소리의 길이가 다른 하나는 몇 번? 여기에는 소리의 길이에 관한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먼저 눈보라의 눈. 사람의 신체의 눈은 짧지만 내리는 눈은 길죠. 이 긴 소리는 첫 음절에서만 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눈보라 할 때의 눈은 길게 하지만 첫눈 할 때는 짧아지죠. 항상 소리의 길이는 첫 음절에만 있는 거야. 또 그 옆에 감다, 꼬이다, 밟다 모두 길게 발음하는 단어들인데 이 길게 발음하는 용언이 뒤에 은이, 음연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또는 꼬이다처럼 사동피동 전미사가 오면 원래 길던 단어도 짧아진다. 기억납니까? 배운 거 기억나? 기억이 나야 돼. 원래 길던 용언의 어간이 뭐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사동피동 전미사가 오면 짧아진다. 그러니까 가문이 짧게 발음해야 되고 꼬이다 짧게 발음하고 밟으면 짧아지는 거야. 원래 감다, 꼬다, 밟다는 모두 길게 발음하는 건데 그 길게 발음하는 용언이 뒤에 뭐가 오면 모음의 어미가 오거나 또는 사동피동 전미사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사동피동 전미사가 오면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다음 10번. 다음 중 긴 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거. 자, 이 문제는요. 여기서 설명하고 풀어봤자 의미 없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집에 돌아가면 뭐하라고? 사전을 펴놓고 이 단어들을 모두 찾아. 그리고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길고 어떤 경우에 짧은지 반드시 구별하고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라고. 이해돼? 예를 들어 가장을 찾으면 사전에 가장을 찾으면 짧은 소리일 거야. 우리가 사전에서 긴 소리는 어떻게 표시돼 있어? 사전에 긴 소리는 어떻게 표시돼 있어? 쌍점을 찍죠. 쌍점이 없으면 짧은 소리고 또 어떤 단어를 찾았는데 발음 기호는 이렇게 대괄호에 들어있는 건데 아예 발음 기호가 안 써 있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그래, 표기 그대로 발음하면 된다는 거야. 대신 표기 그대로 발음하되 긴 소리면 그냥 여기에 쌍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야. 그거는 길게 발음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까 말을 찾는데 말 1, 말 2 이러고 나오겠지? 사전에. 이게 동음이어죠. 근데 그 뜻이 달리는 말이면 옆에 발음 기호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건 그냥 짧게 표기 그대로 발음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언어, 즉 긴 소리의 말을 찾으면 그때는 발음은 안 써놨어도 이렇게 쌍점이 찍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긴 소리라는 의미라고. 이해됐죠? 꼭 찾아서. 그래서 가장을 찾으면 아무 표시가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낸다는 거야? 짧게 소리 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찾아봐요. 알겠어요? 다음 11번에 국어의 음절형에 속하지 않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국어의 음절을 이루는 음운의 조합이 아닌 걸 묻는 거야. 몇 번? 왜 조용하니? 이런 게 쉽지. 자, 봐봐. 1번의 모음만으로 음절을 이루나. 예를 들어보라고. 어머니 그러면 이건 모음 하나로 음절을 이룬 거잖아. 그지? 그 다음 2번.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 뭐 여기다가 그지? 음절 이루잖아. 또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그죠?
또 자음과 모음과 자음, 감 이런 음절 이루잖아. 그런데 자음과 모음과 자음과 자음이다. 여기에 비읍 시옷을 써서 갑 이러면 표기에는 겹자음이 올 수 있지만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발음하면 어떻게 돼? 갑. 하나만 소리 나거든. 그러니까 음절에는 자음 두 개가 발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정답 몇 번? 5번. 왜 5번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12번부터 14번. 말소리는 변한다. 우리 이걸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합니까? 말소리가 변한다는 거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해요? 역사성이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변하기도 한다. 또 개인에 따라서 발음을 달리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12번 기억에 해당하는 음운 변화를 물었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음운 변화가 아닌 걸 하고 물었습니다. 천지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편디라고 썼던 겁니다. 이는 밑줄친 말에 어디에 속합니까? 편디가 천지가 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거죠. 이해돼요? 또 가자리 가을이 되는 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변화한 겁니다. 모두 언어의 역사성의 사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3번에 스물이 되는 것도 시간이 흘러 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느질이 바늘질인데 이것이 바느질이 된 것은 리을 탈락이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라서 리을 탈락이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라 표기를 쓴 것이지 절대 시간이 흘러 변화된 것은 아니죠. 즉 바느질이 되는 건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합성하거나 파생할 때 리을 받침이 탈락하는 걸 말합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냐면 칠판 볼까요? 음운이 변화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변하는 걸 변천이라고 하고요. 변천. 반면에 지금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 2번, 3번은 모두 변천이 일어난 겁니다. 즉 과거에는 편디라고 썼던 게 천지로, 과거에는 스물이라고 했던 게 스물로, 과거에는 가잘하고 썼던 걸 가을로, 이렇게 변천이 일어난 거죠. 근데 4번은 과거에 바늘질이라고 했던 걸 지금 바느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현재 한글 맞춤법에서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단어가 합성하거나 파생할 때에는 리을이 탈락한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따라서 쓴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변동한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12번 문제가 좀 애매한 건 밑줄 친 말에만 해당하는 게 4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해돼요? 왜냐면 시간의 흐름에 밑줄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교재 기억에 A에 즉 시간의 흐름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물었구나. 기억을 물었으니까 통시적인 변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대로 풀면 되네. 자, 통시적인 변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는데 이 변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시적인 의문 변화라고 합니다. 통시적인 의문 변화. 그리고 변동을 뭐라고 불러요? 공시적인 의문 변화. 그래서 통시적인 변화를 변천이라 하고 공시적인 변화를 변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선택지 1, 2, 3은 모두 통시적인 의문 변화, 변천에 속한다면 바느질이 되는 건 변동에 속하니까 통시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질문이니까. 그죠? A가 아니라 기억이네. 기억에 속하지 않는 걸 물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죠. 이해됐죠? 다음 니은의 공시적 변화 있는데 이 공시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감기는 감기로도 발음한다. 이건 개인에 따라 감기를 감기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감기를 감기라고 발음하면 안 되지. 이건 분명히 비표준 발음이야. 그러나 그렇게 발음하는 놈도 있다고. 많이 아플 때. 알겠어요? 따라서 이는 공시적인 거야. 과거에는 감기라고 했는데 지금 감기가 됐거나 과거에 감기였는데 지금 감기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이 감기 걸리면 감기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2번 전라도 방언에서 김치가 짐치로 발음되기도 하는 것도 이건 공시적인 변화야. 그런데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하바자, 하오자, 혼자로 바뀌었다. 이건 변천을 설명한 거지. 그러므로 1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 변천과 변동, 즉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변화의 뜻만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또 4번에 현대어에서 입고라는 말은 입고로 발음되고 앞길은 앞길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는 변동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2번, 13번 문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야. 의문이 변화하는 데에는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화가 있다. 시간이 흘러서 의문 변화가 일어나면 뭐라고 한다? 통시적인 변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변천.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을 때 지역에 따라 또는 이 시대에서 개인별로 의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라고 한다? 변동, 공시적인 변화라고 한다. 다음 14번에 A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쌀을 살로 발음하거나 아직도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요. 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살. 그래서 이게 방언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의미를 읍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이건 지역 사투리에서 들리는 발음이지만 밭을 밭하고 발음하는 건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변한 게 아니죠. 변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음운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죠. 반면에 꽃말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건 개인에 따라 잘못 발음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발음이면서 음운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 같이 음절의 끝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번 중화현상을 설명하는 예로 볼 수 없는 것. 중화현상 밑줄 치고 중화현상이 곧 뭘 말한다? 교체라고 하는 거야. 중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교체.
중화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교체. 그리고 중화현상, 곧 교체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러면 아래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지? 자, 1번. 흙이, 흙을 음절의 끝소리에 해당돼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채운 뒤에 모음이 와서 모음의 조사가 와서 발음을 하면 그대로 연음하죠. 흙을, 아니 흙이, 흙을. 그럼 결국 이게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난 거냐 아니냐 이 질문이야. 그렇지?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일어났죠. 왜? 교체된 게 없잖아요. 교체된 게 없고 앞에 있던 음절의 끝에 있는 기억이 뒤로 갔잖아요. 뒤로 이어서 발음된 거니까 음운이 바뀐 게 없어요. 위치만 달라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대신 어떤 법칙에 따라 쓴 거야? 연음 법칙에 따라 쓴 거지. 자,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화면에 낫은 모두 대표음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대표음 디귿으로 교체되고, 그 다음 3번에 발음하면 위에 거 발음하면 읽고, 얘 발음하면 읽지. 자, 뭐가 일어났어? 뭐가 일어났어요? 일단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거부터 먼저 대답을 해. 뭐가 일어났어?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잖아.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잖아.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 두 개 있던 게 하나만 남았잖아. 뭐야? 탈락이 일어났지. 이게 뭐가 어려워? 탈락이 일어났지. 겹받침이 하나만 남는 걸 뭐라고 불러?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야. 자음군 단순화와 또 뭐가 일어났어? 된소리대기가.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에 포함되는 거잖아. 대신 교체가 아니고 뭐야? 탈락인 거지. 그러나 된소리가 되는 건, 기억이 쌍기역 된소리가 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지 이건.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음군 단순화가 해당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아래에서도 읽지. 뭐가 일어났어?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났어? 자음군 단순화. 그렇죠? 따라서 3번은 읽고 읽지 모두 자음군 단순화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고, 다만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만 교체가 아니고 뭐다? 탈락이다. 다음 4번은 값시, 또 값도. 자,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값시. 또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일어났어요? 값씨는 뭐가 일어났어요? 일단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값더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죠. 그 다음 값이 값. 뭐가 일어났어요? 자음군 단순화가. 값이 값. 뭐가 일어났어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중화현상과 관계없는 건 1번. 1번은 뭐만 일어난 거라고? 연음 법칙. 16번.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떠오를 거야. 뭐냐면 왜 읽고에서는 리을 기억에서 리을이 남았으니까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데 왜 흘기에서는 리을 기억에서 리을만 앞이 발음되는데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냐. 지금 이 경우는 리을 기억에서 리을만 남고 나머지 기억은 어디로 갔어요? 나머지 기억이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탈락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여기 리을 기억에서 흘기하고 발음될 때는 이때 남은 기억은 어디로 갔어요? 뒤에 그대로 있잖아. 뒤에 그대로. 의문 변동이 일어난 게 없는 거지. 그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기억이 없어졌잖아. 됐어요? 또 익지에서도 이 리을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죠?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것으로 리을로 자음군이 단순화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6번. 이렇게 발음이 잘못 표기된 것 하고 질문하면 절대 이론을 먼저 떠올리지 말고 평소에 공부하는 대로 발음해 본다라는 거야. 자, 1번 발음하면 넓다. 2번 핥다. 3번 밖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야지. 밝게가 아니라 뭐야? 밖에. 밥다는 대표음 비읍으로 나와야 되니까 밖에. 자, 4번 읽어봐. 넓둥글다. 우리가 원래 넓다는 리을로 발음해야 되는데 비읍으로 발음하는 게 세 단어 있다고 그랬지? 그 세 단어가 뭐예요?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그 옆에 여백에 써봐.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하고 비읍으로 넓다는 리을로 발음해야 되는데 비읍으로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자, 밥다는 예외적으로 비읍이고 넓다의 예외는 넓죽하다, 넓적하다, 넓둥글다가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리을 비읍이 들어가는 말은 얇다가 아니라 뭐야? 얇다. 섭다가 아니라 뭐야? 설다. 넓다가 아니고 뭐라고? 넓다. 그래서 리을 비읍은 모두 리을로 발음을 하는 건데 어떤 단어만 비읍으로 한다고? 밥다. 밥다와 그리고 세 개 뭐라고? 넓죽하다, 넓적하다, 넓둥글다의 경우에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건 그냥 그대로 발음하고 감각적으로 옳게 발음한 다음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됐습니까?
밥게라고 발음도 안 해보고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인데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됐어요? 먼저 자연스럽게 발음해서 구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겠죠? 자, 점심 드시고 그리고 17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